얼마 전 시진핑의 사면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당대회 이후 부국 강성해질 것이라는 중국 당국의 말과는 달리 세계 곳곳에서 경기 침체가 가속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는 한국에겐 일종의 호재에 가깝다고 하는데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한 도시의 코로나 봉쇄가 예상되면 일반 서민들이 도시를 이동하는 경우나 중산층들이 이민 가서 새 출발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법률사무소에서는 중국 내 유능한 전문 기술자들의 이민 문의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북미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위양지턴의 광저우 사무소 대표 제코도 지난 3월 말 이후 이민 문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70%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호 대표는 대부분이 미국 EB1 비자, 캐나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비자, 호주 글로벌 탤런트 인디펜던트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한다며 이들 비자는 중국 젊은 인재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민 통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과학, 예술, 교육, 엘리트 운동선수, 다국적 기업 간부, 다른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을 겨냥하는 것으로 기술자들이 대거 이탈한 것이죠. 상하이 주민으로 여러 중국 IT 기업에서 일해온 루티나 량은 이민 충동은 지난해부터 있었고 그러한 감정은 특히 인터넷과 교육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기술 전문직들 사이에서 보편적이다. 나는 정말 두렵다. 가족의 안전과 자산의 안정에 대해 이토록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토로하는 한편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중국인 엔지니어는 대학 졸업 후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에서는 국가기구 아래 개인들은 너무나 무력하고 개인의 권리는 존중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이민으로 이어진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의 핵심 기업가들, 소위 말해 대부호들은 여전히 중국에서 버티며 사업을 이어가고자 했었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재택근무를 주도하고 직원들에게 각종 지원금을 쥐어주며 중국 땅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었죠. 그러나 이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중국 부자들이 탈출을 시작한 것인데요. 대만 자유시보는 27일 투자 이민 컨설팅 회사인 헬리앤파트너스를 인용해 올해 1만 명의 중국 부자들이 해외 이민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평균 1인당 480만 달러의 자산을 찾아 타국 이민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기술주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부유층의 재산은 하루 만에 90억 달러 이상 증발했다고 합니다. 당대회가 끝난 24일 월요일 대형 기술주인 미국 그룹 14.8%, 징둥 13.2%, 바이두 12.2%, 텐센트 11.4%, 알리바바 11.4% 하락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고 그중 알리바바, 징둥, 바이두는 홍콩 상장 이후 세계 주식 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에 상장된 5대 중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하루 사이 521억 7천만 달러가 증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의 텐센트의 창업자 마어텐이 25억 달러, 중국의 가장 부유한 인물로 알려진 중웨이의 재산이 21억 달러, 바이두의 설립자인 왕추안푸가 9억 달러 감소하는 등 하루 만에 90억 달러 이상의 재산이 사라진 것입니다. 알리바바의 잭마, 바이두의 창업자 리안홍 등등의 리우 치앙둥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라진 자산은 2배는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많은 부호들이 자산을 팔기 위해 서두르고 있으며 상하이의 고급 주택은 40%가 급락했고 대만 기업인들도 레스토랑, 호텔 및 기타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연설문 중 중국식 현대화는 거대한 인구 규모의 현대화이고 전체 인민 공동 부유의 현대화이자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이며 인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 평화적 발전의 길을 걷는 현대화라는 발언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이전부터 말하던 공동 부유를 중국의 부호들에게서 뜯어내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시진핑 황제 대관식 전후로 중국 부자들이 탈출 계획을 실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부유에 따른 높은 세금을 피하고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과거 중국 부자들에게 선호되던 이민지는 홍콩이었습니다. 예전엔 일국 양제에 의거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중국과 다르게 독립적인 도시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라 홍콩은 자본주의 경제, 정치체제이며 원칙상 중국 공산당은 홍콩 내정에 간섭할 수 없었는데요. 즉,
중국이지만 중국이 아니었죠. 그러나 상황이 바뀐 현재 대부분은 싱가포르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베이프론트 법률사무소의 라이언 린 국장은 지난주 중국 당대회 기간 동안 중국의 5가족이 싱가포르의 패밀리 오피스 설립을 위해 접촉했고 이 중 3가족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요. 리는 지난 1년 동안 싱가포르에 약 30개의 패밀리 오피스가 설립됐으며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자산뿐만 아니라 거처를 싱가포르로 옮기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및 중국 부유층과 일해온 유럽에 기반을 둔 변호사 데이비드 레스퍼런스 변호사는 중국 부자들은 시 주석의 공동 부유와 관련한 부유세뿐 아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도 개인적인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레스퍼런스 변호사는 많은 중국 고객들이 일찍이 이러한 사태를 예견해왔으며 합법적으로 자산을 안전한 역외 관할 지역으로 옮기고 가족을 위해 중국 밖 대체 거주지와 새로운 시민권을 마련하는 데 수년을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부자들 사이에서 투자 이민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으로 꼽히는 중국 부동산 기업 빅위안의 대주주 양후 이은이 중국을 탈출했다고 하죠. 그녀는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에 약 30억 원을 투자하고 황금 여권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는 투자이민을 통해 시민권을 발급하며 이곳에 시민권을 얻으려면 최소 215만 유로를 투자해야 하는데 키프로스의 시민권이 황금 여권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곳에 시민권이 있으면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또 유럽은행 계좌에 돈을 예치해 두거나 176개 국가를 비자 없이 여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키프로스에는 세계 각국의 기업인, 정치인, 지식인들이 모여 있으며 HCMP는 양식뿐 아니라 또 다른 중국인 부호 500여 명도 키프로스로 국적을 옮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으로 왔다는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하락 중인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있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조사를 보면 지난해 대비 서울 아파트 매매가 평균 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 2.19%를 기록하는 등 현재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전문가들도 이러한 현상이 오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대부호들에 잇따른 이민의 영향으로 한국보다 훨씬 더 심한데요. 현재 이들이 탈출하자 상하이의 고급 주택 가격이 30에서 40% 폭락하는 등 연쇄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유층들이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자산을 매각하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홍콩 배우 량차오웨이의 거주지로 유명한 고급주택 화산샤도 위안은 지난달 6천만 위안에 팔렸고 현재는 3,599만 위안으로 떨어졌으며 금융가인 룽저 단지의 고급주택은 지난달 5,500만 위안에 팔렸지만 이번 달엔 3천만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 대만 등지에서 싱가포르나 유럽 등지로 이민을 고려하며 그 나라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거주지를 옮기고자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한국도 힘들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고 금리는 앞으로 더 올라갈 전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에 인맥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에게 한국으로의 이민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인들이 우리 땅을 다 사간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죠. 그러나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 토지는 우리나라 국토 면적 전체의 0.25%에 불과하며 지금도 많아 보이지만 지난 5월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외국인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순으로 중국의 비중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이는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순수 외국인이 보유 중인 부동산 총액은 더 낮을 텐데요. 한참 중국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제주도 또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소유도 많이 낮아졌다고들 하죠. 한국이 현재 경기 침체의 여파를 세게 맞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중국인들이 오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고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여왔기에 중국 증시의 하락이 기분 나쁜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꽤나 의외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운영하는 해외 부동산 펀드 소식입니다. 현재 해외 부동산 펀드 설정액이 54조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2010년과 비교했을 때 10년 동안 거의 20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히 한국기획재정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잔액도 23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현상의 원인은 이른바 강달러의 영향인데요.
미국 증시가 하락장임에도 달러 환율 때문에 금액적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 많았죠. 이 또한 같은 이치입니다. 어쩌다 보니 시기가 맞아떨어져 20조 원의 이득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며 국가마다 어쩔 수 없는 조정 과정임을 받아들이고 뼈를 깎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중국의 위기는 언제나 한국에겐 기회였다는 점을 기억하며 미래를 대비해야겠습니다.